I tell you about this nice song? How about we sing it with no lights on? 안녕하세요, 서우터반의 서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SM6 2.0 가솔린 모델을 타고 있는 직장인분을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SM6 2.0 가솔린을 몰고 있는 28살 직장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차량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제가 2017년식 SM6 2.0 가솔린이고요. 네. 등급은 이제 RE 등급으로 가장 최고 등급. 옵션으로는 이제 기본적으로 S링크 패키지 그거 들어갔고, 드라이빙 패키지랑 시트 옵션 이렇게 세 가지를 넣었고, 차량을 구매를 하고 난 뒤에 지금까지 들어간 총 비용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옵션까지 다 해서 총 차량 가격이 3,300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취등록세는 제가 210만원 정도 됐어요. 저는 이거 차를 제가 주문해서 기다리는 시간이 좀 싫더라고요. 한 2달 정도 걸린다고 하길래. 근데 이게 같은 조건에서 맞춰진 차가 부산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제가 탁송을 받았습니다. 근데 탁송료가 44만원 정도 들어갔고요. 처음에 이제 계약금 10만원을 또 지불을 해서 그거까지 하면은 이제 한 3,700 정도의 금액이 들어갔어요. 차량 출고를 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 3,700 정도. 그럼 보험 비용은 지금 28살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보험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오시나요? 지금 현재로 한 95만원 정도 나오고 있고요. 제가 26살에 운전을 이제 처음 시작한 거라서 처음 보험료가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보험 가입했을 때가 200만원 정도 나왔다. 200만원이요? 처음에 출고하고 나서 바로는? 그리고 다음에 좀 많이 싸졌어요. 다음에 한 100만원대로 좀 줄었어요. 100만원대? 예, 나이가 많이 넘어가다 보니까. 그 이제 만 26세 넘어가면서 할인을 받으셨고. 할인도 받았고. 그러면은 한 달에 들어가는 주유 금액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제가 출퇴근으로만 따지고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출근길이 한 25km 정도 나오거든요. 출근으로만 따졌을 때는 주유비가 한 15만원에서 17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뭐 데이트도 하고 또 돌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한 달에 보통 한 30만원 정도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2.0 가솔린이니까 세금은 어느 정도 나오시나요? 세금이 27만원, 그래서 1년에 54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차량을 지금 2년 동안 5만 킬로 정도를 주행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5만 킬로 동안 타시면서 느꼈던 이 차량에 대한 장점 5가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일단 장점이라고 하면은 다들 알고 있다시피 디자인적인 요 정도 가격대에 국산차의 디자인 요 정도면 훌륭하지 않나. 가격 대비에 이쁜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 내부 외부 다 이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점으로 생각되는 거는 일단 주행 안정감이 좀 좋은 차 같아요. 이게 어떤 부분에서요? 일단은 고속 주행 시 핸들이 조금 무거워지는 경향이 저는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제 흔들림이 많이 없고 그 다음에 주행했을 경우에 치고 나가는 속도도 괜찮은, 나쁘지는 않다. 좋은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일단은 옵션에 이제 S링크가 들어가면서 이 내비의 크기, 내비게이션 크기와 그 다음에 터치 패드, 요게 좀 장점이라고 느껴지거든요. 또 다른 장점에서는 이게 조작할 때 좋은 게 버튼이 확실히 여기 운전석 쪽에 운전자 쪽에 있어가지고 이게 버튼으로 쉽게 돌리면서 이걸 다 조작할 수 있거든요. 이게 처음에야 몰라서 이렇게 쳐다보게 되는데 지금은 위치를 다 아니까 제가 손으로 편하게 조작할 수 있고, 아무래도 내부의 이런 앰비언트 등이 저는 가장 최고 장점이자. 그러면 거의 이 차량은 야간용이네요. 저도 아쉬운 거는 제가 이렇게 이제 낮에 촬영한다고 해서 이 장점을 좀 더 부각시키기에는 야간이 좋은데 좀 그 아쉬운 점이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여기 미세하게 여기 보여요. 가장 밝게 해놨습니다 지금. 일부러? 조금이라도 보이려고. 이 차량 이거는 정말 단점입니다.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한테 이 차량 이거는 안 좋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라고 얘기해 줄 만한 게 있을까요? 가장 참고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가격대가 같은 동급의 국산차에 비해서 조금 한 200, 300 비싼 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등급의
옵션이 요 정도인데 좀 비싸지 않냐라는 이제 가격을 조금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게 좀 꺼려질 수도 있습니다. 동급 대비 다른 브랜드보다 차량값이 좀 비싸다. 예, 비싸다. 그리고 국산 대표 브랜드인 이제 현대, 기아에 비하면은 서비스 센터가 조금 부족한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도 차 이제 정기 점검으로 인해서 입고를 하려고 했는데 2달 가량 기다렸다가 서비스를 받았거든요. 서비스 센터가 지역별로 좀 적은 편이다. 적은 편이에요. 협력 업체 서비스 센터가 있긴 한데 제가 알아보니까 전체적인 걸 다루는 공식 서비스 센터는 한정적이더라고요. 예, 협력 업체는 두루 있어서 불편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적은 편이다. 그리고 주행했을 때 고속에서는 빠르게 치고 나가는데 저속에서는 확실히 조금 둔한 감이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출력이 재원상 조금 낮다 보니까 저속에서는 이제 조금 답답함이 있다. 네, 답답함이 느껴질 겁니다. 고속에서는 그래도 타력 받았을 때는 쭉쭉 나가주는 그런 느낌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출퇴근용으로 좀 시내 주행이 많으신 분들은 연비가 안 좋아요. 연비가 안 좋다. 예, 차가 무거워서 그런 건지 연비가 제가 지금 복합 연비가 한 10 정도 나오는데 가솔린인 거를 고려해도 연비는 조금 소나타에 비해서는 많이 낮다. 그리고 말리부에 비해서도 많이 낮다. 그러면 지금 평균 연비가 시내에서는 어느 정도 나오시나요? 시내에서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시내는 한 7, 8 정도 나오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7, 8이요? 예. 만약에 막혔을 경우에는? 답이 없죠. 한 5, 6 나오겠죠. 5, 6 정도. 그러면은 고속에서는 어느 정도 나오나요? 고속에서 100km 기준이 한 19, 18, 19 정도 나오고 110km, 120km 정도가 한 16, 15 정도 나오는 거. 완전 뻥 뚫렸을 경우에? 예, 뻥 뚫렸을 경우에. 그러면은 고속에서는 괜찮은 편인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그냥 이런 일반 시내 도로에서는 조금 많이 내려가는 편이다. 그거는 그러면은 단점으로 볼 수 있겠어요. 예, 연비가 조금 효율성이 떨어진다라는 거. 이건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저만 느끼는 거일 수도 있긴 한데 장점에서 핸들이 무거워서 이제 좋다는 장점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게 기본적으로 핸들이 좀 많이 빡빡한 편이 있어요. 원래도 무거운 편이다. 예, 원래도 좀 무거운 편이 있어서 이게 삼두 운동에 좀 도움이 되는데 여성 운전자분들한테 이게 과연 좋을까라는, 주차장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핸들을 조금 돌리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주차하다 보면 많이 빡빡합니다. 조금 핸들이 무거운 게 좀 여성 운전자분들한테는 이게 안 좋지 않을까라고 싶어서. 남성분들은 운동하기 좋겠어요. 운동하기 좋아요. 밖에서 운동하실 필요 없이 차에 내부에서 핸들만 돌리셔도 충분히 근육 운동 가능하십니다. 이 차량을 타면서 혹시 기술적인 결함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없었나요? 결함보다는 저는 이제 부품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느껴지거든요. 국산차라고 생각을 할지 못할 정도로 부품 가격이 좀 비싼 편이에요. 이제 현대나 기아에 비하면은 이 부품들이 한 2배는 비싼 걸로 지금 체감이 되거든요. 혹시나 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차량이 고쳐지는 가격이 많이 뻥튀기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현대기아보다 훨씬. 그러면은 이게 사고가 나거나 자체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교환이나 이런 거를 할 때 비용이 훨씬 많이 나간다. 비용이 좀 많이 부담이 될 겁니다. 부품이 현기랑은 다르게 비싼 이유가 혹시 어떤 이유인지 알고 계세요? 제가 정확한 이유를 알아보진 못했지만 외국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이제 브랜드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산 제품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비싼 건가 싶기도 하고 정확한 이유는 제가 물어보질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를 해왔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이제 일단은 현기차보다 부품값이 비싸다라는 거는 알고 계시니까 이거는 단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분도. 그리고 이게 시스템적으로 여러 가지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차량 내부 결함, 엔진이나 이런 것들은 진짜 괜찮은데 이런 기계적인 오류가 가끔 생길 때가 있어요. S링크 같은 경우도 좀 컴퓨터 형식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게 가끔 화면이 안 켜질 때가 있더라고요. 큰 결함은 아닌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핸드폰이 가끔
버벅인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이게 제가 알아본 결과 다른 분들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 블루투스 연결이 네. 좀 한 번에 안 될 경우가 많아서 자꾸 만져주고 네. 연결을 했다가 다시 취소했다가 이렇게 여러 차례 반복을 하다가 네. 결국 블루투스 연결이 나중에 되고 이런 불편한 점들이 좀. 이거는 서비스 센터 가보셨어요? 요거는 서비스 센터에서 업그레이드를 시켜봤는데 네. 업그레이드 해도 똑같아요. 똑같아서 이게 정확한 요인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서비스 센터에서도 모르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 네. 보완이 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네. 그러면은 단점도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좀. 생각했을 때.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동급 차량 중에 예. 현대에는 소나타, 기아에는 K5, 쉐보레는 말리부 이런 동급 차량들이 세 가지나 있는데 네. SM6를 구매를 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가장 우선적으로 제 주변 지인이 네. 이 차를 한번 몰고 왔었어요. 근데 그때가 하필 저녁이었어요. 네. SM6의 가장 장점인 앰비언트 요거에 제가 매력에 그때 너무 혹해서 네. 아 나는 이 차를 사야겠다 그러면서 그때 비교는 해봤죠. 저도 처음 차를 구매하기 전에 그래도 네. 바로 이걸 사러 가지 않고 쉐보레도 한번 갔다가 네. 소나타도 한번 이제 갔다가 네. 보고 했는데 말리부 같은 경우는 네. 내부가 어른분들이 좋아할 정도의 내부인 것 같아요. 좀 딱딱 갖춰질 거 딱 갖춰지고 네. 그 다음에 깔끔하게 세련되지는 않지만 네. 깔끔하게 저는 세련된 거를 좀 추구했던 사람이어서 네. 그리고 외부 이런 디자인적으로도 네. 저는 차는 뭐 제가 타고 있는 이런 제가 차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주행할 때 제가 계속 보는 게 이 내부잖아요. 네. 외부가 아닌 네. 이 내부에 그냥 중점을 둬서 이제 차를 구매하려다가 보니까 가장 적합한 게 SM6다라는 또 결론을 냈습니다. 그리고 가장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게 네. 장고장이 없다라고 제가 좀 차 자체가 차 자체 그런 네. 얘기 들어서 이 부분은 제가 장점 때 설명은 못 드렸지만 네. 차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네. 뭐 걱정 없이 타고 다니고 싶으신 분들은 SM6는 진짜 제가 2년 동안 네. 타면서 엔진 결함이나 이런 장고장은 네.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생각하시면은 네. SM6는 괜찮은 차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러면 지금 2.0 자연흡기 엔진 들어간 차량을 운행을 하고 계시고 네. 1.6 터보도 있잖아요. 출력적인 부분에서는 터보가 훨씬 좋은데 2.0을 선택하신 이유는 어떻게 되실까요? 가장 큰 거는 이제 엔진이 가솔린이어서 네. 가솔린을 좀 고집하고 싶었던 게 가장 큰. 근데 1.6 가솔린. 진짜. 디젤인 줄 알았어요. 아, 그래서 아 죄송합니다. 저는 아니야. 1.6 터보가 저는 디젤 차를 싫어해서 선택을 안 했는데 가솔린인지 몰랐습니다 제가. 이 차량을 사고 나서 후회를 한 적이 있나요? 차 자체로 후회는 한 번도 없습니다. 대신 이제 다른 차주분들도 느끼시겠지만 네. 역시나 이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은 몇백을 더 주면 내가 더 좋은 차를 살 수 있다라는 한 등급 위로 갈 수 있다. 한 등급 위로 갈 수 있다. 이런 고민 정도는 하지만 이 차 정도는 전 너무 만족하고요. 후회도 없습니다. 지금 후회되네요. 1.6 터보를 고민을 못했다는 게 좀 후회되는데 차 자체로는 네. 저는 후회 없이 만족하고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주행하시는 거를 보니까 그렇게 막 달리는 거를 좋아하시는 스타일은 아닐 것 같아요. 아 예. 네, 얌전하게 운전을 하시는 스타일인 것 같아서 굳이 터보까지는 또 필요 없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게 출력적인 부분에서 조금 낮을 수는 있어도 그냥 웬만하면 다 도심 주행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딱 그 정도에서 타시기에는 그래도 나쁘지 않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오늘 인터뷰는 이 정도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봐주신 시청자분들한테 한마디 하고 인사하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터뷰에 참여하게 돼가지고 네. 많이 걱정했었는데 네. 우려와 다르게 잘 뽑혔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됐을 거라 믿고 일단 네. 이게 취지가 정말 네. 좋은 것 같아서 차량을 구매하시려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네. 나는 이 차를 살까 저 차를 살까 이렇게 많이들 이제 고민을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확실히 제가 이 차를 몰아서 느꼈던 그거는 차를 타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들이어서 네. 괜찮은 것 같고 저도 거기에 동참하게 돼서 좀 한편으로 좀 뿌듯한 마음이 생겨서 좀 우려했던 것보다는 홀가분하네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다행히
더욱 힘써줬으면 좋겠고 네.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거를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우터원의 서등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